이게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애니홀로 담당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가 왜 올해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동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김남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환경상 제가 따로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고 이 입학 전형 계획은 다 받으셨죠?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2000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특성화고등학교 4개과 3학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별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 제작과 이렇게 4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각각 전공별 25명씩 그래서 한 학년 100명, 전교생 300명의 소규모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개교해서 문화 콘텐츠 중점 학교로서 다양한 주목을 받아왔고 또 현재에도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그다음 경기 주니어 콘텐츠 학교, 그리고 경기 꿈의 학교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입학 전형에 있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조금 치열한 편입니다. 특히 만화 애니과의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고요. 영상과 컴퓨터과도 또한 일반 특성화고는 요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미달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어서 또한 전국 모집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입학을 하려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기대도 굉장히 크고 또한 실력도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형 요항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전화로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 입학생들을 보면 100명 학생 중에 여학생이 63명, 남학생이 37명, 그래서 여학생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과는 여학생이 절대 다수고요. 영상과는 여학생이 많지만 그래도 남학생도 어느 정도 있는 편. 그다음에 게임과는 남학생이 많고. 그래서 게임과는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적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원 1학년 입학하면 1학년 1학기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선택으로 혹시 회사에서 가정에서 다니고 싶은 학생들은 가정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는 동안 다른 부분 약간 설명드릴게요. 먼저 입학 전형 계획안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첫 페이지에 보면 모집 학급 및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화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는 작년과 똑같이 전형 인원수가 똑같고요. 컴퓨터 게임과가 특별 전형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컴퓨터 게임과에서는 이 특별 전형, 진로적성 특별 전형의 학생들도 더 많이 선발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학생을 늘렸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경기도 출신 우선 선발이 있고요. 일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학교가 전국 모집이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라서 이런 과정. 1단계 서류 전형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거든요. 그래서 바로 11월 7일에 정오에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다음날 11월 8일에 오전에는 실기고사, 오후에는 면접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입시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그래서 입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입실이 수능과 똑같은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는 고사실에서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입시 시간 8시 20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험은 8시 40분에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해서 하지만
고사실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절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지방에서 오시거나 그럴 때 그 시간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는 그 다음 주 11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일반 전형은 다른 서류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접수 받고요. 11월 22일에 오전에 실기고사만, 일반 전형은 내신과 실기고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 실기고사가 이루어지고 11월 26일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전형별 배점 말씀드릴게요. 일반 전형은 내신 성적과 실기고사 50대 50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특별 전형의 경우 먼저 위에 만화과, 애니과, 영상과를 보시면 교과 20, 출결 20, 봉사 10 요게 합쳐서 내신 성적 50입니다. 그 다음 취창업 케이스 30, 자기소개서 20 요게 그 1단계 서류 전형이에요. 이 점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학생들 2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배수 학생들 대상으로 실기고사와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컴퓨터 게임 제작과인데요. 올해 좀 바뀐 부분입니다. 컴퓨터 게임 제작과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다릅니다. 취창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계과의 경우에는 좀 자기소개서 비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해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형계과 지원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신 성적 산출 방법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 봉사, 출결, 교과 성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10월 31일까지의 상황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시험은 교과 성적의 경우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만 반영을 한다는 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점자가 생겼을 때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일반 전형은 실기고사 성적, 그다음 교과 내신 성적 그러니까 실기고사 성적을 우선한다는 거고요. 특별 전형의 경우 역시 실기고사, 교과 내신, 면접, 취창업 계획서 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저희가 때가 되면 공지를 할 거거든요. 이곳에 가셔서 가입하고 접수하면 그러니까 접수가 완료가 되면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인편 또는 우편으로 꼭 시간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동의서, 생기부 2, 그다음 여기까지 주시면 되는데 지금 3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은 1번, 2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3학년 2학기 1차 성적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3학년 2학기 1차 성적까지 반영을 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저희 일정에 맞게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험은 봤지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중학교에서. 그럴 때는 따로 생기부엔 반영이 안 되지만 성적 통지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적 통지표를 따로 주시면 되고 또 이것도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이때 이미 1, 2차 시험을 다 봐서 생기부에 이게 두 개가 다 반영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따로 1차 지필평가 성적을 통지표를 다시 첨부해 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맞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생은 같은데 고등학교 재적증명서 혹은 미진학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졸업생의 경우에는 재학생과 다르게 1, 2, 3학년 전체 성적, 전체 봉사, 전체 출결 이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거주자에 하는 거고요. 검정고시 학생은 입학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그다음 합격증 사본 및 성적 증명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재학생의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마감이라고 반드시 출결 비고사항에 떠야 되고요. 전체 반영을 확인 후에 출력하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확인해서 해주실 건데 학생들도 좀 알고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졸업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검정고시생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실기고사는 조금 있다가 전공별 설명회를 또 저희가 해서 어쨌든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전공 부장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화 창작과는 칸만화로 해서 4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애니과는 스토리보드와 상황 표현으로 해서 4시간 동안 역시 50점 50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영상과는 작년과 달라진 건 순서만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이야기 구성이 앞이었고 영상 구성이 뒤였는데 영상 분석, 이야기 구성으로 해서 4시간 동안 역시 30점, 70점의 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게임 제작과 역시 게임 기획과 컴퓨팅 사고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시간 이루어지는데 통계과는 이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입학 전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읽고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인편으로 서류 제출하실 때 이 현관으로 오늘 들어오신 현관 들어오셔서요 1층에서 쭉 왼쪽으로 오시면 이 끝에 원서 접수처 애니룸이라고 써 있는데요. 팻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실기고사 당일에는 저희가 새벽부터 교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이나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동장이 없어서 방법이 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요건 생략해 주고 틀린 거예요. 다른 특성 이거는 아니고요. 다른 특성화고와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특별 전형 불합격 후에 일반 전형 재응시 가능합니다. 그다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신 성적 산출이 불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순서로 반영을 합니다.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2학기 성적으로, 2학기가 없을 때는 1학기 성적으로,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때는 윗학년 성적으로,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위의 학년도 없을 경우 그 아래 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사회에서 사회 역사 2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둘 중에 잘 본 과목을 적용합니다. 졸업자는 3학년 전체 성적, 1, 2, 3학년 전체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 이거에 나와 있지 않은 나머지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 학교 입학 전형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 불합격 후에 1박 5 응시 가능하고요. 특별 전형으로 입학해도 대학 진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특별 전형이 취업자 우선 전형이라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대학 진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학교 내에서 우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취업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 취업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대학 진학을 할 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장 추천이 아니고요. 학교당 한 명을 추천받는다. 이런 경우에 경합이 붙었을 때 특별 전형 학생과 일반 전형 학생이 경합이 붙었을 때는 일반 전형 학생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점. 내신 성적은 올해 달라진 점이에요. 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자유학년제가 다 일반화되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성적이 없기 때문에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요. 2학년 50%, 3학년 50%를 반영하고요. 교과 성적과 출결, 봉사 이 세 가지 항목만 반영을 합니다. 예비 합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편입은 저희가 편입은 1학년 1학기에 결혼이 생겼을 때만 공고를 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기에는 결혼이 생겨도 저희는 편입을 실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미 한 학기가 지나면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와 교육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뒤늦게 와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학기에만 혹시 결혼이 생기면 똑같이 편입 공고하고요. 똑같이 내신과 실기고사를 똑같이 치루어서 선발을 합니다. 이때는 경기도 우선 선발은 없습니다. 등록금은 우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라서 다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지원비 분기별로 약 7만 원 내외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기숙사 비용은 약입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약 16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다음
급식비가 우리 학교는 세 끼를 먹으니까 이제 세 끼를 먹는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종식비는 올해부터 하남시에서 전액 지원되고요. 조식과 석식해서 약 19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중급식비고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숫자가 적어서 급식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말 급식비는 약 12만 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고로 과연 내년에도 이 주말 급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년 같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중과 주말을 따로 그러니까 급식비를 다르게 산정하지 않고 같이 해서 굉장히 잔류하는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었는데 이게 도교육청 점검사항에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학생들만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저희가 최소 인원 한 100명 정도가 돼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학기째 일단 1학기는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 운영 결과를 봐서 인원에 따라 주말 급식은 계속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기본적인 안내사항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제가 지목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일반 전형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애니과나 만화과는 커트라인이 보통 거의 만점 가까이 돼야 된다고 그러던데 80 정도 됩니다. 180 정도. 에 따라 좀 다르지만 몇 년씩 보면 180 내외. 네.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성적 산출은 검정고 출신자들은 저희 거기에 나와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산출 방법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계산하기. 그러니까 성적, 그 검정고 성적 있죠? 그걸로 모든 것을 산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3이 11월 1일 날 기말고사로 2학기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일 기준으로 마감이라고 해서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1차 집필평가가 11월 1일이었고요. 네, 기말고사가 2차? 네, 2차. 예,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1차. 예, 기말고사가 2차니까. 예. 네. 지금 특성화 공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학 진학 특성에 대해서는 네. 각 학교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셨지만 진학 말고 이제 취업 때 보시면 50% 정도가 취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50%만 크게 있지 학교처럼 진행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참 저희도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쨌든거나 취업이 우선이고 그 취업할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상황 전공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개발도 되어 있고 또 학교와 그런 산학 협력이 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일단 문화 콘텐츠 학교고 이와 관련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취업률로 되어 있지만 이 취업률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 창업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률은 굉장히 미비하다. 특히 이제 컴퓨터 게임 제작과는 조금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좀 있고요. 나머지 영상과나 만화 애니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만화 애니과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상과는 주로 진학입니다. 거의 영상과는 거의 대부분 진학이고 컴퓨터 게임 제작과는 이제 아이들은 희망하기를 한 절반 정도는 취업, 절반 정도는 진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만화 애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는 이제 모든과가 들어오면 1인 1창조 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학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실질적인 창업을 하는데 여기서 창업이라는 게 어떤 물론 이제 성공을 하면 기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1인 창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 이제 만약에 저도 담임에 있던 학생이 올해 찾아왔는데 이제 2019년도에 졸업을 해서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을 진학했거든요. 전문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왔는데 자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지났는데 자퇴를 했대. 그래서 왜 자퇴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 다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보니까 카카오랑 해서 웹툰 계약을 해서 웹툰 작가로 이미 가는 것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이제 졸업하자마자 그런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설명드려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잘 풀려서 그런 경우고 졸업하자마자 되기도 하지만 또 몇 년의 시간, 노력을 거쳐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만화 애니의 경우에는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취업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우선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는 사실은 2학년인데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귀한 시간들이잖아요. 1시간이라는 시간들이 계속 딜레이되면서 사직이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취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해외에도 진학했었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외 진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기고사 봤을 때 주차장 이용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외부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을 좀 연계를 해주시면 헤매지 않고 뭐 외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해외 취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진학하는 친구들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좀 행사가 지연되고 좀 경황이 없었던 점은 사과를 드리는데 좀 오늘 저희로서도 약간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이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못 해드린 이유가 약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가까이 별로 없어요. 좀 멀리 가야 있고 또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괜히 지정을 했다가 거기도 안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해외 진학의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교육 과정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우선시하는 건데 학생들의 요구와 또한 현실이 취업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오는 학생도 있고 정말 학생이 원하고 원해서 반대하다 마지못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의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도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춰줘야 되는데 진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일반적으로 이걸 보통교과라고 하거든요. 이 수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듣지 않는 전문교과 수업을
이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불리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을 진학을 단순하게 일반 고에서 생각하듯이 우리가 서울의 유명한 명문대 스카이를 보내고 이렇게 해야 과연 잘한 진학인가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불리하고요. 나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대학이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또한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진학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유명한 대학도 있고 사실 별거 아닌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하나보다 하지만 여기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이쪽의 학과는 우리나라 관련 학과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학과들이에요.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해외 진학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 어떤 경우로 가냐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재학하는 동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우리 학교는 이제 각 전공별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그 시사회 혹은 작품 발표회 혹은 게임 박람회 이런 이름으로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만들었던 작품을 공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진학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취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 3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그 진로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서 뭐 교사 선발이나 혹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이 크지가 않아요. 보통 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주니어 컨텐츠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 교과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학생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각 전공별 이제 산학 경영 교사를 배치해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방과 후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좀 능력을 키우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 시험을 본다는 건 입학 시험이요? 복수 전공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원창과로 들어왔는데 애니과까지 수업을 같이 보고 싶으면 그 애니과 시험을 같이 쳐야 돼요. 그 부분은요 오해가 있는 건데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복수 전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부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전공도 아마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부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나이스 시스템상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대학교를 나왔을 때 우리가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면 성적 통지표나 이걸 뜨면 그게 뜨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부전공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요. 2학년이 되면 자기 전공 이외에 나머지 3개 전공 중에 1개 과목을 1년 동안 듣는 겁니다. 그것을 부전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2020학년도 입학생들은 현재는 이런 시스템인데 2학년 때 부전공을 듣고요. 3학년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전공 교과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일반 교과, 국영수사과. 그래서 진학을 학생들은 좀 그쪽으로 가고 취업이나 뭐 유학을 할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라는 의도인데, 그래서 또 하나의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두어서 일반 교과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더 들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내가 2학년 때 들었던 부전공을 조금 더 간다든가 혹은 내가 만학과인데 내가 2학년 때 애니를 들어봤는데 난 또 영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면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2, 3학년 때 한 번씩 한 과목씩의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이 말씀드린 교육과정 부분과 지금 안내해드린 입학 전형 계획은 둘 모두 여기 보시면 적혀 있지만 전형 계획 아닙니다. 아직 교육부의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요 전형 계획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고 보고해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이것은 1학기 말에서 2학기 초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이 있어요. 네. 그 1단계 교과성적 출결 상한 봉사활동을 보시는데 그리고 취업 창업 교육생 자기소개서 네. 그 교과 성적이 20%라고 했는데 구형수 사과를 보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서 그 혹시라도 그 저기 아까 이제 평균 점수가 186이랑 169점 되겠는데 네. 그 밑에라도 다른 부분 때문에 저기 뽑힐 수가 있습니까? 그걸 좀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경우는 이제 작년 입시 결과인데 네. 작년 입시 결과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여튼 4개과 모두 합해서 합격생 중에 내신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이 150점 이상인 거예요. 네. 네. 69라고 나왔던데. 예. 그렇고 네. 뭐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과마다 조금 또 다릅니다. 아마도 좀 다르고. 예, 그러니까 만화이니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만화이니까는 한 180 정도, 그다음 영상과 한 170 정도, 그다음 컴객과는 한 150 정도, 150, 160 이 정도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는 거는 교과 성적이 20%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거기 취업창에서 들은 게 30%가 있고 자기소개가 20%가 있는데 동등하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아 그럼 동등하게 퍼센트지가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데 교과 네. 성적이 평균이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죠. 저희가 무조건 이걸 내신을 정해놓고 그 이한 그 자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결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네. 출교사항이랑 이 봉사활동 보시면 1학년 전체 대대신 준비하시나요? 2, 3학년 가시나요? 똑같은 겁니다. 그 3학년 2학기 1차 10월 31일까지. 1학년 전체. 네? 그러면 성적 1학년을 2학년 그건 교과 성적. 교과 성적은 1학년이 반영이 안 되고요. 출결과 봉산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아무리 취업이 좀 미비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이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어떤 형태의 취업을 애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취업이 되는 현 상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취업의 대부분은 컴퓨터 게임 제작과 학생들이고 컴퓨터 게임 제작과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컴퓨터 게임 회사로 많이 취업을 하고요. 또 애니과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애니과 학생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합니다. 만화과 학생들은 이제 그런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로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영상과는 취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취업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영상 제작 현실 가장 밑바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권장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 현실. 봉사 점수는 이게 그 전체가 45시간인 건가요? 아니면 그 네, 전체 1, 2, 3학년 다 합쳐서 토탈해가지고 네,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수요처나 그런 거 종류에 상관없이 1365에 등록돼 있는 건 어떤 거?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거. 저희 기준 무조건 생기부 기준. 그 안에 나와 있는 네. 거는 어떤 건 45시간 이상만 네. 10월 30일 이전에 이수하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고요. 네, 저는 만화창작가 부장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위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30분으로 끝내고 지금 따로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도 저희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따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개랑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실습지 현황,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기 방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예전에 들어왔던 지리대가 자주 물으셨던 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신입생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마다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책자 받으셨겠지만 그 안에 있습니다. 책자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2020년 입학생 기준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예정으로 짜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디자인 문화 콘텐츠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문 2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문 2, 그 다음에 NCS 실무 과목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최소 86단위로 해야 되고요.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지금 전공 과목은 최소로 86단위 3년 동안 86단위로 이수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와서도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일단 보통 교과가 다른 특성화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적다고 느끼실 건데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 보면 만화 콘텐츠 제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만화 창작과가 교육과정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지금 경호부장님이 어떻게 아까 애니얼에서 못 보시겠지만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공립학교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해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만화, 영상, 애니과에는 전공을 담당하시는 산학교인 선생님들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산학교인 선생님께서 한 분께서 하실 수 있는 수업 최대로 넣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화를 전공한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화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존재하지 않고 영상은 있습니다. 영상 교사는 있고요. 연극영화과 교사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미술이랑 디자인이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미술 디자인 교사는 보통 이루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그러니까 만화과 학생들 이걸 최대한 맞추려고 하나 만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문 선생님께 만화 콘텐츠 수업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짜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미술 전공 실기랑 NCS 기초과목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만화 창작과를 막 와서 다른 과도 있거든요. 예, 와가지고 왜 디자인 수업이 있냐라고 항의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만화를 그리러 왔는데 왜 디자인을 배우냐 이렇게 항의하는 학생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공업계 고등학교였고요. 지금은 디자인 문화 콘텐츠 계열이라서 디자인 과목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한계라는 게 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나름 최소한 건데 디자인 일반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시각 디자인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1학년 때 만화가의 꿈을 품고 온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서 애니고로 올 거야, 만화가 할 거야 이러고 오는데 처음에 와서 막 만화 조금밖에 안 해요 라고 하면서 불만을 이렇게 가진 학생들이 꽤 있는데 또 만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실기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소묘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막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새 다 컴퓨터로 작업하잖아요. 디지털 만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배워요 학생들이. 그래서 2, 3학년 때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1학년 때 조금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저희 아마 학교 SNS 학생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트위터 때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올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3학년쯤 되면 1학년 때 잘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3학년들이 1학년 때 열심히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미술전공 실기나 조형이나 지금 생체관이 새로 넣었어요. 그 NCS 과목을 넣어야 해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3학년쯤 되면요. 나 소묘도 안 되고 해부학도 안 되고 막 투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육과정은요. 만화 콘텐츠를 이 2시간 조금 기초 넣었고요. 나머지는 좀 기초 실기 위주로 가고요. 2학년 때가 지금 7시간, 주당 7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당 7시간으로 해서 2학년 때 그 책을 제작을 해요. 만화 원고 직접 해요. 이제 그거를 2학년 중점 넣었고 3학년은 지금 많이 줄였는데 왜냐하면 3학년 때 학생들 진로나 대학이나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드로잉, 조형,
뭐 시각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고교학점제로 전공 과목과 일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아마 위에 숫자 좀 안 맞을 거예요. 이제 고교학점제를 지금 전격적으로 전부 다 도입을 아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경부장님 저희가 한 전공 과목당 한 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선택 과목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개설 못해요 저희가 반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습실은 지금 만화과에 4개가 있습니다. 2층에 4개가 존재하고요. 지금 컴퓨터 시설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컴퓨터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수작업도 좀 이렇게 비중 있게 하는 편이고요. 디지털 만화 창작실, 지금 만화 콘텐츠 제작 실습실이 있는데요. 그 책자에 사진이 있는데 저희 컴퓨터가 지금 30대에 갖춰져 있고요. 켜져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작업할 수 있는 곳, 모듈마 작업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 작업 등을 하는 곳이 있고요. 컴퓨터는 대략 그 작년에 아마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을 건데요. 27인치 모니터 작년에 구입해서 싹 갈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전부 개인, 그러니까 컴퓨터실에는 각자 자카 타블렛이 있는데 엄청난 고가품은 아닙니다. 네. 타블렛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기실에 가면 학생이 구입하지 않고 그냥 실기실 있는 거 사용하면 되고요. 가끔가다 왜 신티크가 없어요? 라는 학생이 있는데 신티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몇백만 원짜리라서 못 나요. 예, 그래서 신티크가 왜 없어요? 그래도 저희 못 삽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되는데 신티크가 최소 200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데 저희 재학생한테 플리 스튜디오라고 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화 제작할 때. 그래서 플리 스튜디오 프로 버전을 그 신입생들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3년 동안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니과에는 아마 그 입학 저희 안내문에 어도비 CC를 지원한다고 아마 해놓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면 전교생 같이 하는데 어도비 CC 지원이 제가 불투명해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거 많이 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실습실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작품지 출간 비용 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립학교인데 수업비가 없는 건 아시죠? 네, 학비가 없고 지원 거의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카형 태블릿 만화과에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 그래서 타블렛을 굳이, 그러니까 이 판타블렛 요거거든요. 이거를 구입하기가 어렵거나 없거나 뭐 망가졌던 학생들은 저희가 대여를 해드립니다. 장비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쓸 수, 요거 똑같은 거 아니고요.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만화과에 캐비넷 놔뒀고요. 네, 그 실기지를 넣을 수 있게. 네, 저희 작품집 작년이랑 올해 작품집입니다. 그래서 작품집 출간을 해마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네, 교육활동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특강이 있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수업으로 클래스 스튜디오랑 스케치업 기초 실무 둘 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수업을 지원하고요. 클래스 스튜디오랑 스케치업도요. 사실 수업 시간에 하는데 좀 더 심화 수업 하고 싶은 학생들 위해서 하고 있고요. 체험학습은 원래 전공 체험학습 운영되는데 저희가 만화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장 유사한 곳으로 하고 있고요. 공모전 같은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가는데 공모전은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게 돼 있고 뭐 그거는 원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올해 진로의 날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책자인데요. 이건 아마 자료 거기 없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6기에서 10기면 되게 옛날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기에서 15기, 16기 이게 몇 년 전 건데요. 지금 안 보이시겠죠? 제가 대충 설명드릴게요. 그거 보면 이 만화과인데 그 진로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가세요. 그래서 미국 픽사이탄 옛날에 간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출판 만화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작가, 레진 코믹스, 뭐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다음 웹툰 작가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디자이너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3D 캐릭터 모델로 한다든가 금속 세공 디자이너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회사도 갑니다. 예, 게임 쪽으로도 지금 많이 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11, 15기가 그나마 이제 있는데 거의 웹툰 작가죠. 그 다음에 쇼핑몰 웹 디자이너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컴퓨터 기본적으로 거의 다 배우니까요. 예, 그래서 포토샵이나 기타 등을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요. 16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기도 포함인데요. 17기는 작년 고3이에요.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작가생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가끔가다 이제 취업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화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연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하고 원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취업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건 있더라고요. 저 16기 학생이었는데 AB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회사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AB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웹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작품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회사 측이들 어디서 컨택을 해서 연재 계약을 하고 이제 좀 수익을 나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웹툰 작가로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가능을 합니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자기 그림을 많이 올리잖아요. 꾸준히 퀄리티 있는 작품도 올려서 이제 일종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웹툰 회사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고를 막 올린다거나 이제 애들 뭐 네이버 도전 웹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제 우수한 경우 학생들이 올린 게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카카오 페이지 지금 연재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대학교를 안 갔고요.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본 고단샤 소년점프 원고 기자 학생은 작년 고3 이제 연재를 했는데요. 그것도 1월달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원래 일본으로 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일본 유학 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많이 상담했거든요. 부모님도 오셔서. 이제 이 학생은 일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적극적이 뭐냐면 일본의 출판사를 방학 때 찾아갔어요. 자기 원고를 들고. 그래서 출판사 편집부랑 이렇게 해서 내 원고를 보여주고 싶다 이래서 이렇게 다 컨택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준비해서 거기 연락하면서 연재를 하고요. 지금 아마 제가 거기 안내책도 적었었는데 일본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50만 엔이었나? 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뜻이 있으면 저희 학교에서 일본 출판사에 컨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그런 거는 그쵸?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에서 사실 얘기 안 하고 있긴 한데 만화가 학생들이 약간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현황 같은 거 제가 다 안 했지만 근데 만화도 사실은 소통 자기가 하려는 얘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작품을 공유하고 아까 온라인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작품을 공개하는 거를 겁내면 안 돼요. 겁내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처음엔 안 그리나마 불평하다가도 그 만화 작품 그려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말이랑 행동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포트폴리오도 본인이 꾸준하게 자기 작업에 총체를 올려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아니 일본에 저 연재한 학생, 상 받은 학생은 정말 부지런히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수정할 수 있게 피드백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로 현황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취업 전형으로 왔건 일반 전형으로 왔건 대학을 가는 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 게 어떻게 있어요. 1학년 때는 와가지고 저 절대로 대학 안 갈 거예요 이러다가 3학년 때 대학 어디 있을까요? 원서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다 15기는 대학을 더 많이 갔는데 지금 다 없는 제가 그냥 잘랐는데요. 16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기수마다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16기 학생들을 보면은 다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가 같죠. 얘네들은 만화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만화 대학교 가고 싶은 애들 간 거고요. 나 만화 대학교 같은 거 안 갈 건데 라는 학생이 절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을 안 갔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 만화과에 갔고요. 그 위에 17기 또 약간 양상이 다른 게 17기 학생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저 만화 안 할 건데요 이런 학생이 꽤 많았거든요. 절반 이상 또 저는 만화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실제로 만화과 간 학생이 2명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게임 상황 표현이 게임 디자인과가 많이 생겼어요. 게임 디자인 쪽이 워낙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게임 그래픽 하고 싶은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게임 상황 표현 IC대학과 간 학생도 있고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붙은 학생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학부 간 학생 있고요. 정말로 미술, 회화과.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과 2명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특이하게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같습니다. 소설 쓴다고. 안 합니다. 예, 소설 쓴다고 저기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도 유학을 많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쪽으로 자기 원고 예지하겠다라는 꿈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근데 일본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라고 이렇게 상담하신 분도 꽤 계세요. 근데 일본이 거기도 인구 노령화가 많이 진행돼서 학생들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보면 이제 애니고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저 그림 못 그린데 이런 학생 많은데 실제로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을 일본에서 되게 뽑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일본은 약간 전통 같은 걸 좀 중시해서 출판 만화가 아직까지도 만화 잡지 지금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만화 잡지 보시는 월간 만화 잡지 우리나라에 본 적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거기 나와요. 근데 이제 일본도 웹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웹툰은 우리나라가 솔직히 훨씬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 디지털 작업에 우수한 학생들 뽑아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언어 자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볼 의향이 있는 학생이면 일본 쪽으로도 만화과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디자인과 뭐 이런 학교가 꽤 있기 때문에 미술 쪽 일본 만화가들 보면 실제로 미대 나온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타마덴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일본 쪽으로도 이렇게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데 청강문화산업대 학생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청강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쪽 자녀분들이 이렇게 꿈꾸시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는데 뭐야 전문대 이러면 되게 놀라세요. 왜 전문대 가려고 하냐 그러는데 작년에 3학년만 해도요. 어느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세종대랑 청강대 붙었어요. 고민하는 거야 학생이. 어딜 갈지 부모님이 너무 기가 막히다며 왜 청강대 전문대랑 세종대랑 비교를 하냐 왜 고민하냐 그랬는데 두 군데 다 붙은 거죠. 청강대는 전문대라서 수시원서 다른 데랑 중복했을 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거든요. 고민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기가 막혀 하셨는데 학생은 고민을 해요. 세종대를 갈까 청강대를 갈까 고민합니다. 전문대가 4년제인데 참 그렇죠. 그래서 청강대는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 콘텐츠 쪽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교예요. 전문대긴 한데요. 그래서 전문대 애니메이션과를 3명이 갔고요. 작년에 고산이요. 게임 전공 그래픽 쪽으로 2명이 갔고요. 무대 디자인도 갔고요. 유아교육과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웹툰 만화작가 1명 갔죠. 네. 이제 진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만화과 와서 왜 만화를 안 하냐 1학년 때 이러다가 2학년 때쯤 와 방거 작업하다 나 저 만화 제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딴 거 가고요. 이런 경우도 꽤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상 또 뭐가 조금 유리하냐면 디자인이랑 회화 쪽이랑 이런 거 수작업이랑 디지털 작업 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나머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 만화 쪽 생각하시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자료실에 해마다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2018 작년 하반기에 올라온 거고요. 2019년은 나중에 올해 올라오겠죠? 이제 조사한 다음에 만화 웹툰 작가 실태 기초 조사인데 이거 PDF로 받으시면 돼요. 콘텐츠진흥원 가셔서 그래서 만화 산업과 웹툰 이제 우리나라 웹툰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조사한 거고요. 이제 만화 산업과 창작자 이거는 아마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애가 내지는 이제 본인이 나 만화가 하고 싶은데 웹툰 작가 할 건데 돈을 어떻게 버나 이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예. 만화 웹툰과 콘텐츠 분야 신산업 많이 보죠 요즘.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지? 웹툰이 확산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웹툰 제일 발달한 편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화 웹툰을 게재하고 있는 플랫폼은 약 20개다. 네, 실제로 하는 거 2018년 6월이고요. 네이버 웹툰의 정비율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네. 이 밑에 지금 요 5가지는요 다 읽어보시면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개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창작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웹툰 작가 할 건데 이제 애니고 와서 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다니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은 만화 산업에서 85.8% 완전 대다수죠. 요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예술인 실태 조사라고 보고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술 분야에 뭐 작가, 뭐 연극, 뭐 연예, 뭐 만화, 영화 다 쳐져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수익이 아마 통계로 있을 거예요. 그럼 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예술 문화 쪽으로 하면. 그래서 2017년 연간 총수익 3천만 원 미만이 68.7%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게 있어요. 많이 버는 작가 많이 벌고요. 조금 버는 작가 조금 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연간 수입, 그러니까 대비 경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있더라. 인지도 연재 꾸준히 한 작가들 있겠죠.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의 원고료가 주된 수입원이라고 밝혔다. 자, 주된 수입원, 원고료가 주된 수입원인데 그 중에 원고료랑 미니멀 개런티랑 미리 보기 수익 같은 게 그 수익이더라. 그 유료연재분 같은 거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수익 분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 원고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56.5%였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웹툰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들에 대한 원고를 거의 표준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착취당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받아야 되나, 내지 다른 사람 얼마 받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 연재를 한 작가들은.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려운 점, 창작 활동 시 어려운 점이요. 가장 많은 게 경제적 어려움이랑 휴식 시간 부족. 이 만화라는 게 생각보다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화과를 들어와서 이제 전 만화 안 하려라 말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스토리 여기 스토리 밑에 있죠. 스토리 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짜다가 나 스토리가 안 되나 봐라고 좌절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만화라는 게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과다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 악화되죠. 특히 저희 학교 기숙사잖아요. 애니고 들어오면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라 학교라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 아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게 별로 없고요. 저희 정보실 다 여기저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움직일 일 없고요. 저희 수업이 끝나면 외출할 수 있어요. 저희 작화라고 저녁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사이에 나갈 수 있는데 잘 안 나가 애들이. 잘 안 나가고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림을 막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주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계속 그리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뭐가 많이 오냐면 허리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같은 거 오고요. 막 이게 좀 삐뚤어진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어깨 아프고 손목 조심하지 않으면 많이 나갑니다. 얘 손목. 그래서 1학년들 오면 너 똑바로 앉으라고 자세 발하라고 너 거북목 된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제 그거랑 시간 마감 같은 것도 되게 요즘 연재 분량이 점점점 늘어서 지금 몇 컷까지 해야 된다더라? 70컷? 웹툰? 예전에 40컷이었거든요. 지금 뭐 50, 60 이러더니 뭐 70컷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이 10.8시간, 14시간이 20.5%가 된다. 14시간 이상. 그러면 수면 시간 빼고 그림만 그리는 거죠. 8시간 잔다고 치면. 모든 시간을 창작 활동에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다 안 해놨는데 어시스턴트,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혼자 작업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혼자 작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당 평균 창작에서 하루 빼고 다 하죠. 예. 그래서 웹툰 작가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돈 벌기 쉽지 않은 그런 거고요. 지금 웹툰 작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넘어갈게요. 실기고사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저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실기고사 유의 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작업 시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 진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4시간이고요. 저희 실기용지가 4절 캔트지에 2가지 영역으로 나가는데 그 실기용지 앞뒤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 앞뒤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데 하시면 되시고 가로 세로 아무 상관없고요. 심지어 얘는 세로 했는데 얘 가로로 해도 돼요. 네, 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다가 망쳤으면 교환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교환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교환해드리는데 문제는 뭐 3시간 넘어서 교환을 하면 새로 그려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죠.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업하고 싶을 때 뒷면에다 그린다는 학생인데 안 돼요. 뒷면에다 그리면 안 되고 저기 양면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뒷면에 그려도 되겠죠 하고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에 특별히 표시한 걸로 이렇게 좀 간주를 할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교환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다시 작업해서 교환했는데 전에 그리던 것 중에 잘 된 컷을 잘라서 붙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예, 잘라서 붙이는 거 안 되고요. 전에 작업. 지금 비포 영역에는요. 저희 볼펜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나미 볼펜 153으로 하시면 되고요. 본인 볼펜 가져오는 건 가능한데 다른 종류의 볼펜, 기타 등등으로 몰래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제트 스트링 같은 막 그런 볼펜도 있잖아요. 바꾸고 싶은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일단 쉽게 호환이 안 되고요. 모나미랑요. 근데 다른 볼펜 쓰면요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쓰면 나중에 그림에서 결국은 티가 납니다. 볼펜이 달라요. 그래서 제 모나미 153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완성 후에 연필 자국 지우셔야 됩니다. 연필로 명암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학생이나 이거를 제대로 이제 안 하는 학생들이 존재해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강 파란 색연필은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할 때 쓰는데 그 어느 학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빨강 파란 그 윤곽선을 남겨놓고 그 위에 펜선하고 색연필 남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그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느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매 해마다 전화하고 해도 되냐고.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채색하면 안 되고요. 수정에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 글씨가 틀렸으면은 두 줄 긋고 그 대사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4 영역은 수채화 영역인데 자기가 했던 칸만화의 한 장면을 다시 옆에다 옮겨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칸의 그림을 확장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거 가능해요.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고 등장 요소 추가되는데 가로 세로 방향 상관없고요. 대사나 말풍선, 의성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글씨 들어가면 안 되고요. 칸 나누지 않고요. 투명 수채이므로 흰색 물감이나 포스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생겼거든요. 감독 확인란 이렇게 있고 수험생이 기입하지 않고요. 수험번호 설명란에만 검정 볼펜으로, 연필 아니고 검정 볼펜 주어진 걸로 그리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요. 비포 영역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칸만화 그린 영역이고요. 여기 A4 영역이에요. 가로 세로 상관없으세요. 예, 대신에 뭐 비포 영역 여기다 뒤집어서 A4 그리고 이런 거 안 되죠. 예, 이제 한 면에다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하는 물품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50cm 이하 자 본인이 들고 오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연필 혹은 샤프, 색연필 아니고요. 연필 혹은 샤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검정 볼펜은 본인이 준비되지만 반드시 모나미로 삼아야 되고요. 수채화 도구는 본인이 들고 오셔야 돼요. 가끔 가끔 가다가 저 빨래터 없는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20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가져오시고 붓이랑 이런 거 본인이 들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거 들고 오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통 조그만 거 완전 준비하셔도 되고 연습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나눠드리는 연습지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 연습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본인 연습장 같은 거 막 종이 꺼내는데 그 기존 자료 보고 계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되시고요. 통신 촬영 기능이 없는 시계, 예, 시계, 휴대폰 당연히 안 되고 거둘 겁니다. 안 되시고요. 색연필 및 초반에 소리가 있는 탁상시계 사용은 안 됩니다. 이거 소리 나면 방해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위에 허용된 도구 외에 다른 재료 도구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칼, 연필깎이, 화판 같은 거 안 되십니다. 예, 연필깎이 질문 많이 들어오고 실제 들고 갈 수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드륵드륵 깎으면 다른 학생이 너무 괴로워요. 그 다음에 막 칼 가져와서 막 이렇게 깎아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필 미리 깎아오시고 가끔가다 연필 없는 학생도 있고요. 화판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화판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책상이 꽤 커요. 사전 캔디지 올라가고 남는 크기인데 그것도 모자라도 화판 들고 오려고 하는데 화판에 다른 학생에 방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화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나 외벽에 신부나 암시나 낙서나 표시 금지. 예, 이름 쓰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글씨는 대사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아니면 위반 시에는 부정이라 간주돼서 심사 과정에서 간주 또는 결격처에 대해서 점수가 매우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똑같아요. 이거 사용과 지급하면 안 되고요. 부정행위, 시험방해행위, 뭐 기타 등등하면 안 되시고요. 이제 이거 말씀 들으셨죠? 타학과 전형 이중 금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제 비포 영역 칸만화, 라이너, 붓펜, 펜촉, 수정액, 수정 테이프, 연필깎이, 화판 등 자유형태적인 자료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재료에 의한 그런 다양한 재료 쓰는 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가장 최소화해서 동등한 효과를 시험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등등 허용되지 않은 재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음영 표현, 명암 넣는 거 볼펜으로 할 수 있으세요. 대신에 연필 넣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작업 도중에 일부 칸을 맞출 경우, 그러니까 하다가 잘못될 경우 아까 교환된다 말씀드렸는데 새로 시작할지 뭐 어떻게 그냥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수정 테이프를 막 이렇게 사용해서 수정에 사용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거 잘 된 거 부분을 오려 붙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말풍선 내부나 혹은 칸각한색 까맣게 약간 칠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작품에 대한 효과로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스타일로 그냥 다 까만색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뭐 특정 학원에서 너네는 다 이렇게 칠해라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말풍선을 까맣게 하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말풍선 까맣게 하려면 글씨가 하얘야 되잖아요. 보통 하얀 펜 같은 거 쓰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얀 펜 쓰겠다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하얀 펜 쓸 수 없고요. 하얀 펜 쓸 수 없으면 연필로 글자 윤곽선을 다
딱 그린 다음에 그걸 빼고 다 칠해야 되는데 언제 칠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해상이나 공상도 연출 의도가 있는 경우는 가능한데 굳이 그냥 다 까막으로 해서 이거 나의 스타일이다 요거는 아니시고요. 이제 글씨는 두 줄고 보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수채 영역은요.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거 줄 많이 들어오거든요. 채색화를 그렸을 때 볼펜을 줬잖아요. 일단 그래서 채색화에 볼펜으로 윤곽선 처리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많은데 안 됩니다. 수채화는 반드시 수채화 재료만 사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윤곽선 넣고 싶으면 물감정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 수채 기법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액, 펜, 기타 등의 재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글자의 사용은요. 아까 대사, 의상어, 말풍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가게 간판이든가 뭐 간판에 글씨 없어 이상하잖아요. 뭐 버스라든가 이제 이렇게 글씨가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글씨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채색화에서 선 같은 거 효과선을 넣고 싶을 때 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적당히 수채화 물감 투명 수채 기법으로 하시고요. 근데 이거 맨날 들어주는 게 하나인데 또 수채화 물감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터 컬러나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가 팔레트에 물감을 짜오면 거기에 몰래 포스터 컬러 짜오면 어떡하나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몰래 하겠다는 건지 다른 학생들 봤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포스터 컬러를 섞어서 가져오시면 이거 섞어서 물감 사용하면 불투명 수채 기법이 되잖아요. 그 완성된 그림에서 굉장히 티가 납니다. 예, 그걸 쓰려는 학생들인데 그거 보면은 얘 불투명이네 라고 생각하면은 단점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명 수채 기법을 하시고 수채화 물감으로 굉장히 진하게 칠해서 막 이렇게 하려는 학생이 있는데 투명 수채 기법에 어느 정도 맞게 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불투명하게만 하겠다. 물론 물감 농도는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지양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과 설명이 끝나서 얼른 애니과 설명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본교 만화창작과 교무실 번호가 아마 홈페이지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약간 학교 이렇게 환경 같은 거 좀 지켜보고 싶다, 그러니까 살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만화창작과로 전화하셔서 시간 약속해서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늘 뭐 이유도 상관없고요. 입시 전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거나 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 답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유선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애니메이션과 아마 바로 시작하실 거예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업장 윤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위에서 한바탕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요.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다 말씀 다 드릴 거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는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아무래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질문 하실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거 이제 여기서 계속 앉아서 그거 들으신 거죠. 입학 설명의 전반적인 전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 들으신 거죠. 구체적인 실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니부 자체에 대한 얘기들, 아이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애니메이션 학교, 이 한국 애니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는 이유들이요.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또 잘 하던 애들이 또 와서 그게 계속 애들이 성과가 좋았고 그 다음 애들이 또 그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일단은 좋아요. 우리 학교. 그쵸? 밖에 나가서 저는 지금 올해 이 학교 처음 왔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애니고는 지금 첫 해인데 네, 애니고 갔다라고 하니까 다들 축하한다는 말부터 하셨어요. 그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좋다면서 학교 시설 좋다면서 뭐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학교 애들이 그렇게 좋다면서 선생님 축하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와보니까 네 정말 가르치던 애들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디자인 전공해갖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혹시 아세요? 여기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얘기 들으셨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딱 감이 오세요? 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보통은 잘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인지, 그러니까는 저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지 아니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예전에 상고, 공고라고 얘기했던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전문적인 직업 관련해서 교과들이 만들어지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조금 상고, 공고 약간 그 느낌 있으시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거기 교육 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원래는 산업인력 양성하는 전문 교육 집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취업 위주죠. 취업 위주인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입학하면 대학 입시에 유리할까? 유리할까요? 그러면 불리한가요? 우리 학교? 그 뭐죠? 애매해요. 이게요,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와보니까요, 4년제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전문대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요. 요즘에 취업할 데가 없어서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데 걔네들도 많이 가요. 그리고 일반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들 있죠. 거기도 거기는 4년제, 비중적으로는 좀 괜찮은 학교들은 4년제를 많이 가죠. 지방을 가더라도 어떻게 4년제 보내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학교에 오면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사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이의 특성을 잘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들어와갖고 부적응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포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애들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공부 내용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학생들 기숙사잖아요. 근데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미술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해가지고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뭔가를 시켜야지만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자기 작업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끌려가는 아이들의 성향이라면 우리 학교 굉장히 힘들어요. 좀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개성 있고 톡톡 튀는 아이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 정말 잘해요. 그 성향을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성향.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입시 준비시키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궁금하실 만한 상황들이 애니메이션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들어보니 괜찮아. 이 학교 보내야겠어. 그러면은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진로가 가장 대학 입시 유리할까라는 생각 자체가 내 아이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과연 뭘 할까? 취업을 할까? 대학을 갈까? 뭐가 됐던 요즘 세대가 뭐 다양하니까 내가 일단 생각할 때는 뭐가 됐던지 간에 일단 올해도 됐으면 좋겠어. 잘 나가는 뭔가가 됐으면 좋겠어. 이 부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비율 한번 보세요. 4년제 유학 2, 3년제 가는 경우 있고 취업하는 경우 있고 기타.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비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대학을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진학을 했던 사례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를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에서 일을 했어요.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졸업 후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애니고는 올해 오기는 했지만 일단 뭐 부상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해야 되고 잘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보게 됐거든요. 세 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일단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보시면은 생각보다 2, 3년제가 많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내신 자체에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반이 일단 수가 작아요. 그래도 아주 공부 좀 잘하는 애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얘네들이요, 어머님들 저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 공부할 때 정말 상위권에서 탑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요, 정말 실기 같은 거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에요. 미술 학원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한들 아유 잠깐 자랑을 하면요,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예체능 하는 애들 중에서는 제가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으로 보면은 중간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나머지 애들 엄청나다는 얘기죠. 공부만 하는 애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근데 여기는요, 같이 똑같거든요.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내가 중학교에서 뭐 여기 일단 성적이 좋아야겠지만 들어온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같이 했으면 중간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 오니까 나 계속 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가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유리한 조건. 저희 9등급까지 있죠. 9등급까지 있는데 인원이 작아요. 1등급 나오기도 힘들지만요, 9등급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예체능 하는 아이들이 바닥을 깔아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바닥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네, 이렇게 일반 성적 갖고 봤을 때는 좀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어? 라고서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9등급 최하는 받기 힘들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비율 자체로 보면은요, 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있죠. 2, 3년제 대학 가는 비율은요 비슷해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랑. 걔네들 대학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도 수시 전형으로 가거든요. 정시, 굳이 수시, 저 수능 안 봐요. 그러고도 저만큼 대학 가요. 근데 지금 4년제나 유학 요 파트들 있죠. 거기는 사실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대입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은 더말할 거 없이, 그러니까 저 파트들이요 다 취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40%, 30%에서 40%가 취업이거든요. 일반 고등학교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특성화보다는 그래도 대학을 많이 가고 괜찮은 대학을 많이 가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4년제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도 가고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가 사실 우리 학교보다 훨씬 훌륭한 걸 많이 가르쳐요 라고 하는 학교가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저희가 고등학생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들을,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 1학년 가서는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이제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고 이제 좀 머리가 크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하겠지만, 일단은 가서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많은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학들을 많이 가요. 정말 전문화된 학교들로. 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입시 설명회 오시는데요. 입학 설명회를 오시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그쪽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대요. 실기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그리고 와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도 애들이 네, 성실, 과제 뭐 이런 거는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살펴보면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최소 단위 보통교과 66단위만 채우고 나머지 다 전문교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가 지금 86단위가 최소 단위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최소 단위로 두고요. 보통교과 단위 자체를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요구 자체가 진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얘네들 어떻게 됐거나 국영수가 다 해줘야죠. 그래서 네, 일반 특성화에 비하면 저희가 그래도 대학 가는 준비는 좀 하고 있다. 다양하게 조금 공부, 이론적인 부분들도 머리를 좀 채우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일반 고등학교는 저 전문교과 단위 영역 자체가 없어요. 다 인문교과예요. 보통 교과. 그쵸? 교육과정을 좀 보시면요.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는데 NCS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직업 모형, 인력 양성 유형에 따른 이제 직업 기초 능력들이죠. 그거 이제 직무 능력 표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애니메이터라면 이거는 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각 디자이너면 시각 디자이너는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그 기준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저희는 애니메이션과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원하는 게 특성화고등학교는 NCS 중심 교육으로 가라, 실무교과 중심 교육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기준으로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원리, 애니메이션 원리라든지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법들, 그 다음에 작품을 하고 실제 상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파악하고 4월 정도에 저희 시사회 하거든요. 그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행사 운영까지도 애들 직접 해보면서 정말 이제 애니메이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전부 다 경험을 해보는 거죠. 연출부터 기획, 모든 작업까지 다. 그 축을 두고 이제 관련된 교과들로 서포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그래피 당연히 디지털화 되고 있으면 컴퓨터그래피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색채 어디서든지 미술이 됐건 디자인이 됐건 뭐가 됐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3D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입체로 만들어서 제작하게 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형 과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고 2학년 때 넘어가면서 시수 자체가 사실 좀 적기 때문에 전공 시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서포트하기 좋은 교과로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제작이라는 건 남겨놨고요. 캐릭터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움직임을 주는 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이 왜 그 주인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가 나와야 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하고 굉장히 가까운 교과죠. 그렇게 두고 3학년 때 가면은 얘네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요. 필기를 안 보고 실기만 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컴퓨터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다 따고 있어요. 물론 떨어진 학생들도 있지만 다 따고 있고 그 다음에 필기도 안 보고 실기를 볼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고 안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3학년 되면 필기 문제가 검정해가지고서는 컴퓨터그래픽 다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시각 디자인 들어가서 시각 디자인으로 애들 취업을 하던 아니면 입시를 하던 저희 수시로 거의 가요. 정시로 가는 경우 많지 않아요. 수능을 받아가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포트폴리오라든지 내신 뭐 중간 실기고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시로 가거든요. 수시 전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각 디자인 시간 통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유학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체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연습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리된 느낌, 조금 더 세분화된 느낌으로 아이들이 심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로잉 심화, 인체 드로잉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전공 수업들은요. 지금 보통 3층하고 4층. 지금 3층 같은 경우에 컴퓨터실 2개, 그다음 소형 시사실이라고 해가지고선 촬영된 거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요런 느낌으로 상영할 수 있는 실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시사실이라든지 컴퓨터실 2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 미니어처 제작실이라고 해서 저쪽에 꺾어지면 있어요. 4층이거든요. 수작업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촬영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스톱모션 같은 거 있죠?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움직여주는 그런 작업 할 수 있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은 네, 웬만한 학교들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낡았지만 그래도 시설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신입생 선발은요,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 비율 자체는 아까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한 1대2 정도 비율이죠. 근데 그 안에서 좀 비율 자체가 보시면은 진로적성 관련해서 특별 전형이 지금 8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이라고 해갖고 일반 전형 안에서 경기도 우선이랑 뭐 전국구로 해가지고서는 8명 아마 뽑는다고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방식에 대한 얘기만 해주신 것 같아요, 부부장님이. 이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뭐가 유리한가요? 네, 근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제로 작년도 이제 자료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경기권이 진짜 많아요, 애들이. 응시를 엄청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 저거가 선발이라고는 했지만 경기권 아이들 먼저 놓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기 괜찮게 해갖고 지원하는 애들, 일단 지원자들 자체가 경기권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원서를 또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경기도에 살면은 이제 체크만 해서 내는 건데, 그럼 이제 지방 사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아이가 불리해지냐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경기권 아이들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으면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뒤집혀갖고서는 지방 아이들이 뭐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만큼 서울 경기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권 아이들이, 일산도 경기도잖아요. 그쵸. 이게 엄청 크니까, 지역 자체가 크다 보니까 경기권 아이들이 뭐 가깝지는 않아도 원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별로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명밖에 안 뽑고, 그러니까 전체 다 해봤자 17명밖에 안 뽑는 상태가 돼서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날짜는 책자 보시면 돼요. 이 다른 부분은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랑 면접 다 진행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만 진행된다는 거. 내신 성적 내고 그 다음에 실기 합산해서 점수 들어가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 전형 자체를 좀 보시면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가 합격을 해야 2차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서 내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하게 뭐 교과 성적부터 이쪽 부분은 거의 내신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는데, 창업기획서 자기소개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창업 결국은 약간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요.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바로 내가 고등학교 때 창업을 할 거예요, 이거 계획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을 전제로 해가지고선 저희가 특성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 전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그러고서는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뭘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포인트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자소서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라는 거가 또 있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별개의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면접 점수가 있고요. 실기고사는 방식은 일반 전형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일반 전형은 면접 점수는 없다는 거. 그냥 점수 하나로 통째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동부장님이 커트라인 말씀해 주셨죠? 각 과별로는 말씀 안 해주셨죠? 네. 애니까가요, 평균이요, 그러니까는 커트라인이 작년에 한 명이 160점,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평균이요, 192점입니다. 200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막 써놓을 정도 저게 아니고, 사실 저도 놀란 부분이라,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20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 애들 저 110점대 애들 가르치다 왔거든요. 네, 190점대 애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학교 정말 괜찮다라고 느끼시면 이제 실기고사가 궁금하시잖아요. 실기고사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스토리보드 작성. 저희는 스토리보드 만찬가 설명회 들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포맷이랑 다 보셨죠? 거의 동일한데요. 양식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컷만 하라는 거, 저희는 애니메이션 그냥 그 흐름을 맞춰가지고 짠 스토리보드라는 거,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인데 비슷비슷하게 작업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명확하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요. 뭐 도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 아까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얘기 많이 해주셨죠. 도구에 대한 건 거의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지금 조건 자체에서 이제 꼭 지켜야 되는 조건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가 지켜지지 않으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정성평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많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저런 조건 하나 나와주면 저런 조건에서 불일치했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시험을 보고 면접은 일반 전형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에서만 면접 진행하는 시간이 조속해 3시부터 한 날에 진행돼요. 실기 보고 면접 보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연습지하고 하지 검정펜하고 저희는 붉은 펜도 줍니다. 검정펜만 주죠. 반창간에 저희는 붉은 펜도 드려요. 왜냐면 스토리보드 작업을 작성할 때 붉은 펜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갖고 오라 그러면 또 이래저래 또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지급을 해줍니다. 필요하니까. 그 외에는 이제 물품들 있죠. 수채화, 물감, 팔레트, 물통, 화장지 뭐 등등등등. 저희도 화판은 안 돼요. 화판 얘기하셨죠 만창가에서. 그 공간 문제 때문에 저희도 화판 같은 것들은 안 되고 거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다른 거는 이제 붉은 펜 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양식 좀 보여드리면요. 양식 좀 보여드리면요. 저희 A4 용지, 그러니까 이거 표지고요. 작업되는데 위에다가 저거가 4장이 나갈 거거든요. 저거 위에다가 얘 덮어가지고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라고 하면 이제 장면이 나오고 얘 어떤 식으로 화면 처리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스토리보드인데 저거 4장 안팎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표지 덮어가지고 제출. 그게 한 가지예요.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됐죠. 일단 A4 4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필이나 샤프로 연필 샤프 저기 볼펜이죠. 이거 연필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적 그림체라고 한다. 요것도 되게 질문들이 좀 많이 조금 애매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적 그림체로 작성한다. 완전히 진짜 무슨 소묘하듯이 그런 인물체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인물이라면 사람같이 그리라는 거죠. 채색은 선택이에요. 스토리보드에서. 근데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채색한다고 해서 우와 얘는 채색까지 했네 그래 플러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고생했구나. 그냥 거기까지.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하다 보면 장면 전환 기법이나 촬영 방법, 신 번호 뭐 이런 것들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상황 표현에 사용될 거기서 한껏 뽑아가지고 상황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 표현하게 되는 프레임을 이제 붉은 펜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는 스토리보드 다 작성한 다음에 맨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갑니다. 저희는 두 번째 작성 영지가 이게 8절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르잖아요. 잘랐을 때 8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안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작성을 하시고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화지 교환 된다고 말씀드리셨죠? 저희도 돼요. 근데 남초학부서는 뒷면에다 그리는 거 되나요? 네, 안 돼요. 저희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 표현 작업 시 가급적 스토리보드상의 프레임 비율을 유지하며 그린다. 한 것을 끌어와가지고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열심히 텍스트 써가지고 장면 연출했던 그 부분은 상황 표현 파트에서는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보드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상황 표현 그냥 한 장면을 보자는 거니까 거기서는 그런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채색은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다. 지금 여기 불투명 수채화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기법적인 부분에서는 말씀드리면 일부 불투명 수채화처럼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아이들에서 이제 채색을 왜 굳이 애니메이션과에서 수채화를 시험을 보겠어요. 물감 다루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입체 표현하는 능력 자체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채화만의 느낌들이 있어요. 감성적인 느낌들, 이렇게 물감 쓰는 요령들이 있거든요. 표현 기법에서 그런 걸 보는 거고 스케치 자체에서는 상황들에 대한 걸 얼마나 상의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특별한 효과를 줘서 눈에 튀게 하는 행동은요. 잘못하면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의의 제기를 하면 이 도구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튀는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가 일부러 그거 이렇게 된 거 얘 이런 거 썼으니까 떨어뜨려 이거는 아니지만요. 점수에 하등 필요가 없어요. 괜히 본인만 힘들어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제일 불편한 게 다 들고 와야 돼요 여기. 그쵸?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다 일일이 다 해보면서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웬만하면 그런 작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런 걸로 절대로 가산점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만탁하고 동일해요. 사용 가능한 도구 외에 다른 도구는 일체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보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다른 수험자 1급 1분 보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부정행위 간주돼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림이나 여백 부분에 낙서 표시해가지고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재료를 썼을 때 문제가 이거예요.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거는 이제 위험한 행동, 도발적인 행동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런 건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잘못하면 위반, 부정행위라잖아요. 그쵸? 기출문제 이거는 그냥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뽑아놨거든요.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걸 갖다 상황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고 이게 주제가 돼가지고서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토리를 짜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대강의 스토리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본인들의 감각적인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서 정리를 하는 거고 화면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메인스러운 컷을 하나 상황 표현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수채화로 작업해서 완성 여기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